여름철 피서일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심에 위치한 해수욕장이기도 하다. 언제나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면 약 80만 명의 피서객들이 모여드는 곳. 지난해에는 2,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그런데 지난 7월 말부터 발생한 ERU 때문에 해운대에 비상이 걸렸다. 점점 파도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 곳곳에서 원바다로 끌려나가는 기한류 현상이 발생하여 피서객 여러분들께서 위험하오니 일부 수사부도변의 상계에서 즉각 해운대 수상구조대가 나선다. 대원들은 사람들을 해변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해수욕을 금지했다. 지금 피서객들을 다 밖으로 다 뺐고요.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도 심하고 그에 따라 이안류도 지금 상황이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수 통제를 시킨 상황입니다. 파도는 점점 높게 치기 시작했다. 파도가 높아지면 ERU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오전에도 작은 ERU가 발생했었다. 오늘 혹시 이안류 강하는 거 봤어요? 다른 사람들? 아니요, 오늘은 이안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안 한번 왔다고 들었는데 살짝. 근데 피해는 없었고요. 30분 뒤 다시 안내방송이 나왔다. 지역의 입수 금지를 제시합니다. 안전한 지역에서 수상물 지역을 지켜서나 안전한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해운대를 찾은 사람들.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하지만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럴 때면 대원들은 더 긴장한다. 언제라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 준비를 갖춰야 한다. 파도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무전이 왔다. 앞이 밀려납니다. 사람들이 ERU에 떠밀려갔다는 연락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 우주대원 뒤에! 우주대원 들어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ERU에 떠밀려온 사람들은 10여 명.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제트스키에 탄 대원들은 사람들이 해변 쪽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도록 파도를 만들어준다. ERU는 계속 발생했다. 대원들은 물속에서 나올 새가 없다. 해변에서 멀리 밀려나온 사람들은 보트에 태워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준다. 앞으로. 그거보다 시간에 걸리 나오면 어떡하나? 갑자기 올라. 물 안 먹었어? 네, 많이 먹었어 지금. 에이, 제트! 밖으로! 오케이, 잠시 대기! 해운대 바다 곳곳에서 ERU에 밀려나와 구조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지금 파도가 높으니까 지금 더 이상 들어가면 파도에 같이 휩쓸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항상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파도 타기를 즐기다 자신도 모르게 떠밀려갔다.
그때 느낌은 어땠을까? 그냥 춤을 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발이 땅에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무서우셨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저 안쪽에서는 재밌었는데요. 밀려 나오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대원 태우고 저쪽으로. 이한류는 대원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예고도 없이 계속 발생했다. 산으로 갑니다. 산마.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살리는 일. 이한류를 두려워할 새도 없다. 이번에 발생한 이한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다로 밀어내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파도에 휩쓸려 나온 사람은 남학생 2명.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침착하게 사람이 있는 곳까지 수영하는 대원. 남학생들은 물에 빠진 지 30초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깊은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빠져나왔다가 튜브 놓치는 거 하나 많았어요.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명 안전한 곳 1만 미포 방향에서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출동 명령.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사실 좀 놓이세요? 예, 이제 좀 아까는 진짜 익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좀 피가 마르죠. 빨리 구해야 되니까. 이한류는 해안에서 바다로 거꾸로 치는 파도를 말한다. 주로 수심이 주위보다 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파도가 해변에서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파도가 밀려와 남아있는 에너지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지난 7월 29일 해운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이한류. 당시 20여 명의 사람들이 바다로 떠내려간다. 이한류는 좁은 지역에 발생하고 파도에 비해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더 위험해진다. 이한류에 빠졌을 땐 그 흐름에 몸을 맡기거나 45도 각도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물이 역류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거는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박차이라도 물입니다. 그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 몸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요청하시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구조대원이 올 겁니다. 그때 이제 구조에 당하시면 이제 해운대 수상구조대 중앙통제소. 매일 이곳에서 근무교대가 이루어진다. 대원들은 모두 50여 명. 부산 지역 소방대에서 뽑힌 사람들이다. 성사 이현진의 11명 근무 투입 준비 완료. 오늘 23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문장하면 해파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해파리 하여튼 덥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무 교대 시간이면 대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돈다. 배웁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원이 가는 곳은 해변 막루. 해변에는 피서객들을 지켜보는 9개의 막루가 있다. 대원들은 막루에서 일하는 3시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서 계세요. 이게 스캔을 하려면은 앉아 있으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 이제 넓게 보려면 서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스캔하기가 편합니다.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근무하는 대원들의 교대 시간.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제트스키를 한 사람씩 내리며 갈아타고 있다.
왜 두 사람이 동시에 교대하지 않고 한 사람씩 바꿔 타는 걸까? 사람이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가 된 상태에서 근무교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물속에서 다 내려가지고 물속에서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면 무전을 받고 즉각 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근무교대를 하면서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누비며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춘 제트스키 근무자.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다를 지키고 있다. 해운대를 위협하는 ERU가 발생해도 이들이 있기에 안전하다. 근무를 서지 않는 대원들도 쉴 틈이 없다. 각종 장비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대원들. 그들이 꺼내는 것은 바로 소방 호스다. 이거는 불 끄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불 끄는 데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압을 쓰면 이게 공기가 거의 안 빠져나가요. 이 호스에 고압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불명 부항 이거 다 달아가지고 부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라고 합니다.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는 ERU에 대비해 구조대가 직접 개발한 것. 소방호스에 공기를 주입한 후 부력이 생기도록 해주면 튜브가 완성된다. 길이만 15m.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길게 만들어진다.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는 해운대에 2개가 설치됐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안류가 발생하면은 다량의 요구주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이안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갖고 와갖고 그 요구주사한테 주면은 이제 15명까지 여기 매달려갖고 할 수 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 7월 말 3일 동안 연속으로 ERU가 발생했을 때 이 튜브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 띄우겠습니다. 제트스키 지원 바람.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는 ERU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위에 둬야 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재빠르게 가지고 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원들은 막루, 바다, 그리고 중앙통제소 이렇게 3군데에서 피서객들을 지켜본다. 통제소에서는 주로 망원경으로 사람들이 안전한지 살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막루와 바다에 있는 대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고 다른 대원들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양쪽 해안선 길이가 1460m일 정도 상당히 머니까 계속 우리 막루 근무자들이 보고 있겠지만은 또 그쪽 지역에서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쪽 8번 9번 막루 쪽 조선비치 쪽을 계속 스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망원경이고요. 저쪽에도 망원경은 75배까지 크게 볼 수 있는 고배율.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통제소에서는 총 넉 대의 망원경을 동원해 해운대 바닷가를 관찰한다. 해가 떨어지면 대원들은 긴장한다. 바닷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해수욕장이 통제되는 시간은 저녁 7시. 하지만 대원들은 밤 11시까지 막루를 지켜야 한다.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하다는 대원들. 어두워서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신경이 더 쓰이죠. 보통 이제 저 멀리만 보는데 바로 요 앞에서 애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백사장 바로 앞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은 즉각 통제한다. 특히 술을 마시고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진다. 해운대 백사장은 사람들로 만원이다. 중앙통제소에서는 24시간 해운대 바다를 감시한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6만 앞에 1차 부표 넘어가 수영기 하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바다를 지켜보고 있던 대원. 대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서치라이트를 켜고 좀 더 자세히 바다를 관찰하는 대원. 서치라이트로 보면 반경 7km 지점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 혹시 사람이 빠진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선다. 대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야간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은 망원경으로도 안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고강도 서치라이트를 활용하면은 아주 자세히 잘 보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CP에서 발견하고 빨리 출동해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야간에는 잘 안 보이는데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갔을 때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할 수 있죠.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각. 바로 그때 멀리 나가는데. 지금 1차 부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멀리 나갑니다. 바다를 지켜보던 대원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들어갔어. 서치부터 줘. 비상! 이수정 할세! 몇 방입니까? 어디입니까? 몇 방?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다로 달려나가는 대원들. 몇 초 사이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 한 남자가 호적대고 있었다. 호흡은 아직까지 붙어있는 듯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먹은 상태. 남자의 몸이 자꾸만 처진다. 수상들 들어와. 다리가 저리세요. 뒤도 앞에 고개 돌려. 머리 들고요. 머리 뒤로. 들고. 다리 잡아주시고. 수상들 들어와. 다리 하나 됐다. 오케이. 수상들 들어와. 먼저 남자를 눕힌 후 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하나, 둘, 셋. 고정해. 조금만 늦게 발견됐어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 저기. 아저씨, 괜찮습니까? 목소리 들려요. 숨쉬네. 앰뷸런스 든 앰뷸런스! 고개 옆으로 돌려요. 앰뷸런스 됐네! 고개 옆으로 돌려서 물 뱉습니다. 자, 앰뷸런스 저기! 앰뷸런스 어디서? 구급차. 자, 물 뱉고. 고개 들지 말고.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을 때 호흡이 붙어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드사 올리고. 이럴 때는 심폐소생술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각 병원으로 이동해 처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순간에 해운대를 긴장시킨 사건. 수상구조대원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데 들어오신 일단 저 1차 부표까지는 저희가 뛰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수심이 제가 땅을 짚어봤는데 제 키를 넘더라고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m요? 예. 대원들이 잠자리에 든 것은 새벽 2시 40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수상구조대가 아니다. 긴장을 즐길 수 없다면 대원이 될 수 없다. 밤 깊은 시각. 하지만 상황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 백사장은 사람들 대신 쓰레기로 가득 찼다. 하루에 수거되는 쓰레기 양만 수십 톤에 달한다. 하루 몇 시간 같이? 우리 지금 4시부터 하거든요. 4시부터 뭐 10시, 11시 되가 가거든. 11시? 예.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청소하는 사람들이 동원돼 67시간은 치워야 한다. 쓰레기를 치우는 특수차도 있었다. 차가 지나간 자리, 모래까지 깨끗이 정리됐다. 이거는 기계 이름이 뭐예요? 치크리너. 이 치크리너 모래 속에 숨어있는 일토가 반백봉소로 전부 수거합니다. 이 특수차는 특별 제작된 채로 쓰레기만 걸러내도록 만들어졌다. 깨진 유리 조각까지 깨끗이 정리된다.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은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다. 중앙통제소에 있던 대원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바닷가로 간 대원. 현장에는 바다에 빠진 여자가 구조된 상태였다. 다행히 고비를 넘긴 상황. 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쇼크 같아, 쇼크가. 아니, 심장이 올라가 안 좋아요. 네, 원래 좀 안 좋고. 가게 어떻게 되세요? 친구. 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바닷물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쇼크를 일으킨 것이다.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가씨가 술이 많이 뗐어. 들어갔는데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다가 물을 좀 먹었습니까? 조금 마셨어. 아가씨 환자 심장 파마스크 병원 있고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앞에서 넘어져서 물을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심장이 원래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여성에게 병원에 가기를 권유했지만 한사코 거부했다. 다시 해운대 해수욕장의 하루가 시작됐다. 지금은 1년 중 해운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 이곳에 사람들이 늘면 수상 구조대원들은 바빠진다.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가까지 반납한 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해변에서는 수상구조대원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정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원들에겐 힘들게 훈련한 사람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다음은 실전 대비 훈련. 지금 하는 훈련은 이한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를 사용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요즘 계속 이한유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한꺼번에 순식간에 나가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팽창 전개식 구조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역할을 할 대원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훈련사가 5망, 6망, 1차 구표 기절, 이한유 발생.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트스키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시가 떨어진 후 단 30초 만에 구조할 사람들에게 도착해야 한다. 훈련이라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뼛속까지 몸에 배어야 진정한 구조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구조 튜브는 2대의 제트스키가 가지고 간다. 튜브를 양쪽에서 잡고 사람들을 튜브 안으로 오게 한 다음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움직인다. 해변에 가까워지면 제트스키에 탄 2명의 대원 중 1명이 내려 백사장까지 튜브를 끌고 간다. 신속하게 출동한 것부터 사람을 구하는 작업까지 완벽했다. 오늘 훈련은 성공적이다. 할 줄 아는데도 반복 숙달을 하는 게 안 하면 계속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오전에마다 연습하고 또 반복 숙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 통제소를 지키고 있는 대원들은 수심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12시 방향에서 첫 번째부터 내 리프 쪽으로 오거든요. 1.3, 1.4, 1.6. 간조와 만조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갑자기 파도를 관찰하던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별로 안 좋은데. 왜요, 반장님? 아주 약하게 이한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5망, 6망 근무자들은 그 5망하고 6망 사이에 지금 이한유가 약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참고하고. 파고와 풍향 등 기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팀장. 우리나라 기상청에 올라오는 정보는 물론 일본 기상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일본 기상청은 왜 들어가세요? 이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저희들 쪽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이 남부지방까지 다 나오니까 같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파도가 높아지면 ERU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바다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구조대원들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출동한 것이다. ERU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한 여학생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요. 사람 많아서 얕은 줄 알았는데 막 부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근데 발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못 나오고 막 그 뭐지? 저기요 안 나와져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안에가. 그래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그냥 순식간이죠. 초보가 있었기 망정이지 없었으면 발이 안 닿으니까 쭉 밀려나가니까 계속 발차기를 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보니까 다들 당황해가지고 물 마시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결국 해수욕장에서의 수영이 전면 금지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난 파도는 점점 더 고약한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트스키 근무를 썼던 대원이 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결국 베테랑 대원이 나섰다. 교체하려고요. 운전자를 교체하려고 지금.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베테랑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못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파도는 대원을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 거칠게 일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교차로 들어가는 대원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와, 안 들어가기는 같네. 결국 포기하고 나오는 대원. 수영만큼은 동료들도 인정할 만큼 수준급이지만 이번에는 파도에 지고 말았다. 바다가 화났을 땐 이유가 있는 법.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다 사나이로 살면서 터득한 평범한 진리다. 파도가 높아가지고 못 치고 나갔어요. 저 파도를. 바다에 있는 대원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는 팀장. 큰 파도 그거 타고 들어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들어오라는 것. 제트스키를 무리하게 운전하면 대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충분히 뒤집어지죠. 지금 파도가 한 3m 높은 데는 한 3m가량 되는데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죠. 그래 되면은 또 뭐 장비가 파손되는 건 둘째고 우리 대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있는 순간 대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침묵만 흐르던 그 순간 대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끄러지듯 흘러들어간다. 대원이 해변으로 나오자마자 제트스키를 안전하게 끌고 나오는 동료들. 바다에 고립됐던 대원은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오늘 처음 이렇게 큰 파도는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해서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긴장한 만큼 뭐 별 사고 없이 이때까지는 뭐 별 사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있었던 20여 분이 마치 2시간이라도 된 듯 길게 느껴졌다. 이날 저녁 대원들이 향한 곳은 항구. 되게 빠지선이고 지금 모래를 싣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적인 이거보다는 이제 이안류가 발생하면 먼 바다에 있다 바다가 뭉쳐가서 해류가 다시 먼 바다로 흘러가니까 이게 모래가 많이 유실되지 않습니까? 그럼 움푹 파이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물놀이객들이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투여해가지고 팽팽하게 인형 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지선이 정확한 지점에 모래를 투하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찾아줘야 한다. ERU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GPS로 위치를 확인하는 대원들. 여기서 우리 10m 쪽으로 여기 가자. 더?
이때 중앙 통제소에서 무전이 왔다. 고기 35도 09분 30.2초. 동경 불러주십시오. 동경 129도 09분. 아, GPS입니다. 좌표 지금 불러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닌데, 맞아요. 지난 7월 말 3일 동안 연이어 ERU가 발생했던 곳. 바로 이곳에 모래를 투하할 예정이다. 모래 투 위치 잡아주세요. 수심이 깊으면 ERU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모래를 투입해 수심을 낮추려는 것. ERU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루베 개념으로 550루베 마산항에서 다시 바지선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면까지 모래가 차면 마치 소용돌이가 일듯 동그란 표시가 생긴다. 이때 방향을 바꿔 다른 곳에 또 모래를 투하해야 한다. 저기 모래가 바다 올로 보이거든. 채하고 나중에 놔두시면 돼. 없어지거든. 없어지는데 그래. 저 배 붙으면 뒤로 좀 빼가고 굴은. 저기 올라왔잖아. 모래 붙는데 물로 올라왔잖아 모래가. 보여요? 예? 보이지 여기 모래 올라오잖아 여기. 물이요 어지요 그지요? 물이 올라가 돌잖아 그지요? 요 모래 올라가 있는 길이 여기까지. 아 모래 많이 부지요. 많이 부는데 파도가 치면은 수평은 잡히 어차피 수평은 골로 높은 모래는 낮은 쪽으로 가니까 파도가 치면 물 안에서.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약 3시간 동안 계속된 모래 투하. 밤 10시가 가까워오자 바지선의 모래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 해운대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지칠 법도 한데 수상 구조대원들은 벌써 출동 준비를 마쳤다. 중앙 통제소에서 캠코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팀장. 해운대 바다에 또다시 ERU가 나타날 조짐이 있다. ERU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남겨 다른 대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새롭게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촬영을 하라고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음 사람들이 이런 파도에는 온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리 여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생기니까 미리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크게 생기려고 그러면 특징이 저 자리는 일단 파도가 약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수상구조대 팀장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ERU에 휩쓸렸던 사람들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다. 36살 정도 된 그 여자분이었는데 ERU에 휩쓸린 걸 보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불과 한 30초 사이지만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바람에 저희들 그 구조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안면에 나타나는 그런 이 안면 변화가 정말로 공포를 느낀 그런 얼굴을 보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남들은 독종이라고 말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연습이란 없다.